왕.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군왕검입니다. 고구려를 건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몽입니다. 백제를 건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온조입니다. 고려를 건국한 왕은 누구입니까? 왕건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성계입니다. 한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세종대왕입니다. 삼국통일을 완성한 왕은 누구입니까? 문무왕입니다. 이 장군 대첩. 조선시대의 장군 이름을 말해보세요. 조선시대의 장군으로 난중일기의 저자이며 임진왜란 때 거북 모양의 철갑선인 거북선을 이용하여 왜구를 물리쳤다. 그 장군은 누구입니까? 임진왜란 때 한산도대첩, 명량대첩, 노량대첩을 이끈 장군은 누구입니까? 임진왜란 때 바다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찌른 장군은 누구입니까? 이순신 장군입니다. 삼국통일에 최고의 공을 세운 신라시대의 장군은 누구입니까? 김유신 장군입니다. 고구려의 장군이며 살수대첩에서 수나라 군대를 크게 물리쳤습니다. 누구입니까? 을지문덕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군이 일본군과 벌인 전투 중 가장 큰 승리를 얻었던 청산리 대첩을 이끈 독립군 장군은 누구입니까? 김좌진 장군입니다. 대첩.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세대 대첩을 말해보세요. 한산도대첩, 명량대첩, 노량대첩입니다. 1598년 임진왜란의 마지막 싸움으로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대첩은 어느 대첩입니까? 노량대첩입니다. 임진왜란 세대의 대첩을 말해보세요. 한산도대첩, 행주대첩, 진주대첩입니다. 당군왕검이 기원전 2333년에 우리나라의 최초인 국가를 세웠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고조선입니다. 광개토대왕은 북진정책으로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고구려입니다. 삼국 중 해상무역의 발달로 중국과 교류하는 등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삼국시대 때 일본 문화에 많은 영향을 준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백제입니다. 삼국 중 가장 늦게 고대국가 체제를 갖춘 나라지만 화랑도라는 청소년 조직으로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화랑제도, 인제양성, 석굴암, 불국사 다보탑 등이 있었던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삼국을 통일한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신라입니다. 고구려의 영토 대부분과 연해주를 차지하여 당나라로부터 해동성국이라 불리며 고구려의 기상과 문화를 이어가고 고구려의 옛터의 대조영이 세운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고구려가 멸망한 후 대조영이 고구려 사람들을 이끌고 옛 고구려의 땅인 만주에서 세운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발해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과거에 있었던 나라의 이름을 순서대로 말해보세요. 고조선, 삼국시대, 신라 삼국통일, 고려, 조선, 대한제국, 임시정부, 대한민국입니다. 삼국시대 때 어떤 나라들이 있었습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입니다. 유물.
1. 푸른 빛을 띠는 도자기로 고려의 대표적인 도자기는 무엇입니까? 고려청자입니다. 2.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도자기는 무엇입니까? 조선백자입니다. 3.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비의 양을 측정하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치구기입니다. 4. 신라의 청소년 수련 단체로 꽃처럼 아름다운 남성, 물이라는 뜻을 가진 이 단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화랑도입니다. 5. 조선시대의 문화재로 천체의 운행과 위치를 관측하는 기구이며 만원권 뒷면에 있는 그림은 무엇입니까? 혼천리입니다. 6. 세종내왕시대의 장영실, 이천, 김조 등이 만든 시간을 알려주는 기구로 해시계라고도 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앙부일구입니다. 7. 조선 세종내왕 시대에 만든 물시계이다. 물의 흐름에 따라 시간을 알려준 것은 무엇입니까? 자경루입니다. 8.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으로 큰 세력을 지녔던 지배자나 족장의 무덤입니다. 고창, 화순, 강화 세 지역에 있는 돌무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고인돌입니다. 9.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조선 왕조의 사당으로서 조선시대의 가장 큰 제사를 지내던 장소이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이곳은 어디입니까? 종묘입니다. 유물 10.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은 무엇입니까? 창덕궁입니다. 11. 제주도의 문화유산은 무엇이 있습니까? 제주 화산섬 용암동굴입니다. 12. 조선시대 때 임금에게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사용했던 신문고는 무엇입니까? 북입니다. 13. 우리나라 고유의 난방구조로 구들을 통해 온기를 전하는 난방장치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온돌입니다. 14. 동글널쩍한 돌 두 짝을 포개고 윗돌 아가리에 곡식을 넣으면서 손잡이를 돌리면 곡식이 갈아져서 나오게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재래식 기구는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팥, 콩, 메주 등 가루로 만들 때 쓰이는 기구로 돌로 만들었는데 그 기구는 무엇입니까? 맷돌입니다. 15. 조선시대의 왕이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경복궁입니다. 16. 경복궁은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17. 조선의 네 대문을 말해보세요. 동대문 홍인지문, 서대문 돈리문, 남대문 숭례문, 북대문 숙정문입니다. 역사서 1. 이순신 장군의 군 생활을 기록한 책은 무엇입니까? 난중일기입니다. 2. 조선의 역대 임금의 언동과 정사를 기록한 책으로 국정운영에 참고할 목적으로 쓴 일기는 무엇입니까? 일성록입니다. 3. 당군이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록한 책은 무엇입니까? 삼국유사입니다. 4. 조선 태조에서 철종까지 500년 동안 빠짐없이 기록한 책은 무엇입니까? 조선왕조실록입니다. 5.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1443년에 세종대왕이 만든 옛날 글은 무엇입니까? 훈민정음입니다. 6. 고려시대 부처의 힘으로 몽골군을 물리치기 위해 만든 경판은 무엇입니까?
팔만대장경입니다. 신화 1. 한반도 최초의 나라로 여겨지는 고조선의 건국 신화에서 천신인 환웅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시조 당군을 낳고 나라를 건국할 때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의 건국 이념은 무엇입니까? 홍익인간입니다. 2. 우리나라 시조인 당군의 출생과 건국에 대한 신화이며 3, 7일 동안 동굴 안에서 쑥과 마늘만 먹은 곰이 웅렬하는 인간으로 탈바꿈하는 이야기가 담겨있는 신화는 무엇입니까? 당군 신화입니다. 7. 운동 1. 1919년 서울 탑골공원에서 수천 명의 학생과 시민이 모여 대한 독립만세를 외치며 일제의 압박에 저항했던 대규모 만세운동은 무엇입니까? 3.1 운동입니다. 2. 1980년 5월 18일에 민주화운동의 주권장소였던 도시는 어디입니까? 광주입니다. 3. 1980년에 광주에서 일어난 운동은 무엇입니까? 5.18 민주화운동입니다. 4. 1970년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시작되어 농촌의 소득을 높이고 환경을 바꾸어 농민을 잘 살게 하는데 큰 구실을 한 운동은 무엇입니까? 새마을운동입니다. 5. 1919년 3월 1일 이후 김구 선생님이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만들고 윤봉길, 이봉창, 김좌진 등을 양성하였다. 이 사람들을 양성하여 무엇을 하려고 하였습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몸을 바쳐 일본과 싸운 것을 무슨 운동이라고 합니까? 독립운동입니다. 6. 1960년 4월에 학생을 비롯한 국민들이 이승만 전 대통령 자유당 정부의 독재와 부정부패, 부정선거에 항의하여 벌인 민주항쟁은 무엇입니까? 4.19 혁명입니다. 7. 여러 사람들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모이는 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집회입니다. 8. 군인이나 나라를 위하여 공을 세운 사람들의 유해를 모시기 위해 나라에서 만들어 관리하는 묘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국립묘지입니다. 8. 중요 인물들 1. 어린이날을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방정환입니다. 2. 조선 후기 실학자로 목민심서라는 저서를 집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약용입니다. 3. 2000년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4.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송기정입니다. 5. 독립운동가이며 대성학교를 설립하는 등 청년의 교육과 민족정신을 기르는 데 힘을 쓴 사람은 누구입니까?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6. 한국인 최초의 유엔 사무총장은 누구입니까? 반기문입니다. 7. 고려시대 말기의 학자이자 문신으로 중국 원나라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목화씨를 가지고 왔습니다. 목화의 보급에 크게 기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문익점입니다. 8. 중요 인물들 8.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삼국사기는 누구에 의해 편찬되었습니까? 김부식입니다. 9. 치국이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장영실입니다. 10. 애국가 작곡한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안익태입니다. 11.
공무원의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12. 여성 긴급 전화번호는 무엇입니까? 1366입니다. 13. 중국 하얼빈에서 우리나라 침략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안중근입니다. 14. 운동 때 태극기를 나눠주며 시위를 지휘하다가 일본군에 체포되어 18세의 어린 나이에 감옥에서 목숨을 잃은 여성 독립운동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유관순입니다. 9. 일제강점기와 임시정부 1. 1905년 일본이 강제로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아간 조약은 무엇입니까? 을사조약입니다. 2. 1910년 일본의 강압 아래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일본에 양여함을 규정한 한국과 일본과의 조약은 무엇입니까? 한일병합조약입니다. 3. 1910년 8월 29일이며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한 치욕의 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경술국치입니다. 4.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며 백범일지라는 저서를 쓴 사람은 누구입니까? 독립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고 이봉창, 윤봉길 등 독립운동가를 양성하였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김구 선생님입니다. 5. 3.1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누가 있습니까? 유관순, 안중근, 김구, 윤봉길, 기봉창 등이 있습니다. 6. 독립운동가로 중국 상하이의 훈키우 공원에서 일본 군대의 주요 인물들에게 물통과 도시락으로 된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윤봉길입니다. 7. 한인 애국단이 일원으로 일본 국왕이 탄 마차에 폭탄을 던졌으나 실패하고 검거되어 순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봉창입니다. 9. 일제강점기와 임시정부 2분의 2 8. 김구가 쓴 자서전 책은 무엇입니까? 백범일지입니다. 9.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진 곳은 어디입니까? 중국 상하이입니다. 10. 임시정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조국의 광복을 위한 것입니다. 11.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 운동 이후에 중국 상하이에서 조직된 단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임시정부입니다. 12. 식민지 지배를 받던 나라가 그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해방입니다. 13.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사이에 아직도 풀리지 않은 문제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독도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있습니다. 14. 전쟁 동안 일본 군들을 위해 강제로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일본군 위안부입니다. 10. 남북의 분단 1.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남한을 공격함으로 한국전쟁이 시작한 날은 언제입니까? 1950년 6월 25일입니다. 2. 남북한이 통일되면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전쟁이 없고 이산가족 다시 만나고 나라가 발전됩니다. 3. 한국과 북한과의 분단으로 전쟁이 끝난 후에 한국과 북한과의 경계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휴전선입니다. 4. 6.25 전쟁 한국전쟁과 관련된 것을 말해보세요. 현충일, 이산가족, 휴전선 등이 있습니다.
5. 삼면이 바다이며 한 곳이 육지로 연결된 것을 반도라고 부르는데 남한과 북한을 통틀어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한반도입니다. 6. 한국 전쟁에 참전한 나라가 16개국이 있으며 그 외에도 의류 지원한 5개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게 도움을 준 나라 중에서 3개를 말해보세요. 필리핀, 태국, 미국 등이 있습니다. 11. 우리나라 주변 국가들. 1.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변 국가들은 어느 나라들이 있습니까?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입니다. 2. 우리나라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한반도, 주변 4개 국가 중 과거 식민지 지배와 독도 문제로 우리나라와 갈등이 있지만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한 것은 어느 나라입니까? 35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한 국가 이름은 무엇입니까? 일본입니다. 3. 우리나라의 우방국가로서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입니다. 4. 역사적으로 한자, 유교, 불교 등 우리나라에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고 현재 최대 교역국가입니다. 그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중국입니다. 5. 한국 전쟁 당시 북한에 지원하였지만 현재는 에너지, 기술, 자원 등의 영역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러시아입니다. 12. 애국가 1. 3.1절, 광복절 등 각종 기념식 등에서 부르는 대한민국의 국가는 무엇입니까? 애국가입니다. 2. 애국가의 의미에 대해 말해보세요.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3. 애국가의 1절부터 4절까지 거듭은 무엇입니까? 후렴구입니다. 4. 애국가의 1절부터 4절까지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말해보세요. 앞부분은 다른데 후렴은 똑같습니다. 13. 태극기 1.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는 무엇입니까? 태극기입니다. 2. 태극기 모양을 설명해 보세요. 흰색 바탕에 중앙에 태극 문양과 네모서리에 건공감리, 사괴가 있습니다. 3. 태극기의 사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건, 곤, 감, 리이며 건은 하늘, 곤은 당, 감은 물, 리는 불을 상징합니다. 4. 6월 6일 현충일에는 태극기를 어떻게 개양합니까? 조기를 개양해야 합니다. 5. 태극기의 파랑과 빨강 태극 문양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만들었습니까? 금과 양의 조화를 상징하는 뜻이며 박영효가 만들었습니다. 6. 태극기의 양이 무슨 뜻입니까? 종귀라는 뜻입니다. 7. 국기에 대한 맹세를 말해보세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14. 한국 섬과 산 1. 제주도에 있는 제일 높은 산은 무엇입니까? 한라산입니다. 2. 대한민국의 가장 큰 섬으로 한라산 국립공원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제주도입니다. 3. 북쪽의 제일 높은 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백두산입니다.
4.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는 바위 섬으로 울릉도 옆에 있으며 옛날에는 우산도로도 불리던 이곳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독도입니다. 5.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쪽에 자리한 섬은 무엇입니까? 마라도입니다. 15. 한국의 전통 음식 2분의 1. 1. 생일에 먹거나 출산 이후 빨리 회복되기 위해 먹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미역국입니다. 2. 한국에서 생일에 먹거나 아기를 낳은 산모가 몸을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 먹는 음식이며 바다에서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역입니다. 3. 우리나라 음식 중 보리밥 또는 쌀밥엔 아물과 여러 가지 재료와 고추장을 넣어 비벼 먹는 음식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비빔밥입니다. 4. 전통적으로 결혼식에 가면 국수발처럼 오래 잘 살라는 의미로 먹게 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잔치국수입니다. 5. 초복, 중복, 말복에 먹는 보양식은 무엇이 있습니까? 삼계탕, 닭백숙 등이 있습니다. 6. 5가지 곡식을 섞어 지은 밥이며 정월 대보름에 먹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오곡밥입니다. 16. 화폐와 화폐 속 인물. 1. 한국의 화폐 단위는 무엇입니까? 원입니다. 2. 천원권에 그려진 인물은 누구입니까? 퇴계 이황입니다. 3. 5천원권에 그려진 인물은 누구입니까? 율곡 이이입니다. 4. 만원권에 그려진 인물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세종대왕입니다. 조선 제4 대왕이며 한글을 만든 사람입니다. 5. 5만원권에 그려진 인물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신사임당입니다. 신사임당은 율곡 이의 어머니며 조선시대의 뛰어난 글과 그림 솜씨를 보여주는 등 조선을 대표하는 여성입니다. 6.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폐 종류는 무엇이 있습니까? 5만원, 만원, 5천원, 천원권 등이 있습니다. 7.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할 때 사용하는 동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500원, 100원, 50원, 10원 등이 있습니다. 15. 한국의 전통 음식 2분의 2. 7. 소금에 절인 배추나 무 등을 고춧가루 등의 양념에 버무려 만드는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이며 재료와 조리 방법에 따라 종류가 많습니다. 그 전통 음식은 무엇입니까? 김치입니다. 8. 우리나라 음식 중 국물이 있는 음식을 2개 이상 말해보세요. 미역국, 된장찌개, 김치찌개, 콩나물국 등입니다. 9. 된장찌개를 끓일 때 필요한 재료는 무엇입니까? 된장, 두부, 호박, 돼지고기, 대파 등입니다. 10. 콩으로 만든 메주를 주재료로 하여 만드는 전통 양념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된장입니다. 11. 김치찌개를 끓일 때 필요한 재료는 무엇입니까? 김치, 돼지고기, 두부, 대파, 양파 등입니다. 12.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무엇입니까? 13. 동짓날의 질병이나 귀신을 쫓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팥죽입니다. 14. 달걀, 인삼, 대추, 찹쌀 등을 넣고 푹 고아서 먹는 한국 전통 보양식으로 주로 여름철에 많이 먹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삼계탕입니다.
17. 카드. 1. 물건을 살 때 현금 없이도 이것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카드 회사로부터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용카드입니다. 2. 지하철이나 버스 등을 이용하거나 갈아탈 수 있는 카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대중교통수단의 운임이나 유료도로에 통행료를 지불할 때 주로 사용되는 일종의 전자화폐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통카드입니다. 3. 임산부의 부담을 줄여주고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하도록 진료비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기 위해 발급하는 카드는 무엇입니까? 국민행복카드입니다. 4.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바우처를 사용하는 것은 무슨 카드입니까? 아이행복카드입니다. 18. 다섯대 국경일. 1. 다섯대 국경일을 말해보세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입니다. 2.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지배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민족 대규모 운동이 일어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은 무엇입니까? 3.1절입니다. 3.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하는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은 무엇입니까? 제헌절입니다. 4.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 35년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은 무엇입니까? 광복절입니다. 5. 우리나라의 최초 국가인 고조선 건국하는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은 무엇입니까? 개천절입니다. 6. 세종대왕이 대한민국의 문자인 한글을 만들어 세상에 알린 것과 한글의 우수성을 기념하는 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한글날입니다. 7.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기 위해 법으로 정하여 축하하는 날이며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이 있습니다. 그날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국경일입니다. 8. 4월 5일이면 나무를 많이 심고 잘 가꾸도록 권장하기 위해 정한 기념일은 무엇입니까? 식목일입니다. 9. 어린이 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방정환이 만든 날은 무엇입니까? 어린이날입니다. 10. 5월 8일이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정한 기념일이며 부모님께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어버이날입니다. 10일 6월 6일이면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군인 등을 기리기 위해 정한 기념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현충일입니다. 19. 의례 및 잔치. 1. 죽은 사람에 대해 예를 갖추어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장례식입니다. 2. 고인의 가족을 위로하기 위하여 방문하는 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초상집에 찾아가 애도의 뜻을 표현하여 상주를 위로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문상입니다. 3. 상을 당한 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내는 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조의금 또는 부의금입니다. 4. 결혼식에 갈 때 축하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내는 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축의금입니다. 5. 사람이 70세 되면 생일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고이잔치 또는
칠순잔치라고 합니다. 6. 사람이 태어난 지 만 60년이 되는 60번째 생일에 하는 잔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환갑잔치입니다. 7. 아기가 태어난 지 12개월이 되면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돌잔치입니다. 8. 첫 번째 생일에 상을 차려 아이의 미래를 점치는 여러 가지 물건을 올려놓고 아이에게 골라잡게 하는 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돌잡이입니다. 9. 새 집으로 이사를 간 다음 가족, 친지, 지인 등을 불러서 잔치를 하는 풍습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집들이입니다. 10. 한국에서 보통 집들이에 갈 때 집주인에게 무슨 선물을 사줍니까? 휴지 또는 세제입니다. 20. 설날 1. 우리나라의 4대 명절을 말해보세요. 설날, 단오, 추석, 한식입니다. 2. 음력 2월 1일은 무슨 날입니까? 그날에는 무슨 음식을 먹습니까? 설날이며 떡국을 먹습니다. 3. 설날에 먹는 음식 중 가장 대표적인 음식은 무엇입니까? 떡국입니다. 4. 설날에 아이에게 주는 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세뱃돈입니다. 5. 설날에 깨끗한 옷이나 한복을 입고 우더른께 절을 하고 새해 인사를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때 하는 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세배입니다. 6. 설날을 대표하는 전통놀이는 무엇입니까? 윷놀이입니다. 20일 추석 한가위 음력 8월 15일 1. 음력 8월 15일은 무슨 명절날입니까? 추석입니다. 2. 추석에 먹는 음식 중 가장 대표적인 음식으로 반달 모양의 떡은 무엇입니까? 송편입니다. 3. 추석날에 주로 하는 전통놀이로 여자들이 손에 손을 잡고 줄을 만들어서 돌려 놀이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강강술래입니다. 4. 정월 대보름날 이른 아침에 한 해 동안에 각종 부스럼을 예방하고 이를 튼튼하게 하려는 뜻으로 날밤, 호둑, 은행, 잣든, 병과류를 어금니로 깨무는 풍습은 무엇입니까? 부렁깨기입니다. 22. 놀이 및 도구 1. 우리나라의 고유의 옷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대한민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옷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한복입니다. 2. 우리나라의 전통 놀이로 모래밭에서 두 사람이 삿발을 잡고 겨루는 놀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씨름입니다. 3. 두 사람은 손을 마주잡고 팔을 넘겨 승부를 겨루는 운동은 무엇입니까? 팔씨름입니다. 4. 팽거리, 장구, 북, 징의 4가지 악기를 가지고 무대나 시배에서 연주할 수 있도록 만든 음악으로 그 음악에 맞추어 놀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물놀이입니다. 5. 많은 인원이 두 편으로 나누어 양쪽에서 줄을 잡아당겨 승패를 겨루는 경기는 무엇입니까? 줄다리기입니다. 6. 난방을 위한 온돌과 냉방을 위한 대청마루가 균형 있게 결합되어 있는 우리나라 전통의 건축 양식으로 지은 집은 무엇입니까? 한옥입니다. 23. 전통 노래 및 무술 1. 순수한 우리 음악이며 모든 예술의 결집체인 종합예술로서 북장단에 맞추어 이야기의 줄거리를
노래로 진행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 장르이다. 이 음악은 무엇입니까? 판소리입니다. 2.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는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라는 가사를 가지고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노래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아리랑입니다. 3. 우리나라의 전통 운동으로 손과 발을 사용하고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된 운동은 무엇입니까? 태권도입니다. 24. 계절 1. 한국은 몇 계절이 있습니까? 말해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습니다. 2. 개나리꽃을 볼 수 있는 계절은 어느 계절입니까? 봄입니다. 3. 우리나라 4계절 중 태풍이 많이 있는 계절은 어느 계절입니까? 여름입니다. 4. 강원도에 있는 설악산은 아름다운 단풍으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산입니다. 단풍 구경을 하고 싶은데 어느 계절에 가야 합니까? 가을입니다. 5. 우리나라 4계절 중 날씨가 춥고 눈이 오는 계절은 어느 계절입니까? 겨울입니다. 25. 한국의 시, 도 및 특별시, 도. 1. 현재 대한민국의 유일한 특별자치시는 어디입니까?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2. 우리나라의 유일한 특별자치도는 어디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3. 서울에 가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유적지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창덕궁, 경복궁, 남대문, 동대문 등입니다. 4. 한국에서 유일한 특별시는 어디입니까? 1988년 대한민국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서울특별시입니다. 5. 우리나라의 도나 특별자치도 3개 이상 말해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이 있습니다. 6. 우리나라에 도가 몇 개 있습니까? 이름을 말해보세요. 7개 있습니다.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입니다. 7. 국회의사당 위치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서울 여의도입니다. 8. 한국에서 광역시가 몇 개 있습니까? 6개가 있습니다. 광주, 대구, 부산, 울산, 대전, 인천입니다. 26. 27. 한국의 철도와 고속도로 1.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철도는 무엇입니까? 경부선입니다. 2.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철도는 무엇입니까? 서울, 인천.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건설된 철도는 무엇입니까? 경인선입니다. 3.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는 무엇입니까? 경인고속도로입니다. 4.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고속도로는 무엇입니까? 경부고속도로입니다. 5. 광복 직후 한반도의 남과 북에 주둔한 미국과 소련 군대의 군사적 경계선을 말하며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심해지면서 실질적인 분단선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38선입니다. 27. 한국 열차 종류 1. 우리나라의 기차 종류를 몇 가지 말해보세요.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입니다. 2.
한국에서 가장 빠른 기차는 무엇입니까? KTX입니다. 28. 나라의 업무 담당 사람들. 1.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1. 우리나라의 첫 번째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2. 우리나라의 현재 대통령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윤석열입니다. 3. 한국에서 5년마다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행정부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나라의 최고 책임자이자 통수권자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다. 4.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으며 법무부, 국방부, 교육부 등의 행정 각 부처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장관입니다. 5.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인데 만약 사망한다면 누가 임시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대통령을 보좌하여 함께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며 대통령이 부재 시 대통령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국무총리입니다. 6. 우리나라 국무총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한덕수입니다. 7.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으로 중임할 수 없습니다. 그 자격은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45세 이상인 자로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법원에서 가장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법원장입니다. 8.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판사입니다. 9.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이며 4년마다 한 번씩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국회의원입니다. 10.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외국에 나가 그 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처리하고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외교관입니다. 11. 개인 간의 다툼에 관련된 민사사건이나 범죄사건에 관련된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판에서 그들을 변호해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변호사입니다. 12.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범죄의 의심을 받는 사람 피의자에게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검사입니다. 29. 임기 1. 대통령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을 누가 뽑습니까? 5년이며 국민이 뽑습니다. 2. 국회의원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4년입니다. 3. 우리나라 대법원장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6년입니다. 4. 판사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30. 4대 선거 원칙 1. 민주선거의 4대 원칙을 말해보세요. 보통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평등선거입니다. 2. 민주선거의 4가지 원칙 중 나이가 만 18세 되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통선거입니다. 3. 민주선거 제도의 4대 원칙 중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투표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 하는 것은 어떤 선거의 원칙입니까? 직접 선거입니다. 4. 민주선거의 4가지 원칙 중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투표할 수 있는
선거는 무엇입니까? 비밀선거입니다. 5. 민주선거의 4가지 원칙 중 빈부, 성별, 학력에 관계없이 모든 피선거원자에게 한 표씩 선거권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등선거입니다. 6. 선거에서 특정한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시민들을 상대로 벌이는 여러 활동이며 투표하기 전에 미리 선거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전 선거운동입니다. 7. 1960년 3월 15일에 자유당이 선거에서 개표를 조작한 사건이었고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사건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3.15 부정선거입니다. 8. 대통령 선거는 몇 월 달에 합니까? 3월 달에 합니다. 9. 국회의원 선거는 몇 월 달에 합니까? 4월 달에 합니다. 10.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지방선거는 몇 월 달에 합니까? 6월 달에 합니다. 11.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방식에 대해 말해보세요.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합니다. 12.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대선입니다. 13. 국회의원 전부를 한꺼번에 선출하는 선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총선입니다. 14. 한국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국민 또는 주민의 대표들을 선거를 통해 뽑습니다. 하지만 선거인 날에 다른 일정 때문에 투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사전투표제도입니다. 31. 보험 1.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은 무엇입니까?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2. 아픈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평소에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병원에서 무슨 보험을 사용합니까? 국민건강보험입니다. 3. 만 65세부터 소득권을 잃은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국민연금입니다. 4.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고용보험입니다. 5.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산재보험입니다. 6. 미래의 갑작스런 위기에 대비하여 평소에 일정한 돈을 조금씩 납부하고 실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일정 금액으로 손해를 보상받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보험입니다. 7. 법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책임보험입니다. 32. 국민의 의무 1. 국민의 4대 의무를 말해보세요. 교육, 근로, 납세, 국방의 의무입니다. 2. 모든 국민이 최소 중학교까지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는 무엇입니까? 학부모가 보호하는 자녀에게 16세까지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는 무엇입니까?
교육의 의무입니다. 3. 대한민국 국민은 본인의 생활과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근로의 의무입니다. 4. 대한민국 국민은 열심히 일하여 번 돈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또는 돈을 번 만큼 일정한 금액을 세금으로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납세의 의무입니다. 5. 모든 국민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 의무는 무엇입니까? 국방의 의무입니다. 6. 산에 놀러 갔을 때 쓰레기를 버리고 싶은데 주변에 쓰레기통 없어서 아무데나 그냥 버렸습니다. 그 행동은 어떤 의무에 어긋났습니까? 환경보전의 의무입니다. 7. 한국의 교육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의무교육은 언제까지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입니다. 최소 중학교까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8. 헌법에 있는 국민의 의무를 말해보세요.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 기타 재산권 행사에 따른 공공복리의 의무입니다. 9. 대한민국 남자는 만 18세가 넘으면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어디에 가야 합니까? 군대입니다. 33. 헌법에 있는 국민의 기본권 및 권리. 1.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헌법에 있는 국민의 권리를 말해보세요. 자유권, 참정권, 평등권, 청구권, 사회권입니다. 2. 국민의 기본권 중 개인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이고 언론, 종교, 신체,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이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자유권입니다. 3. 국민의 기본권 중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참정권입니다. 4. 국민의 기본권 중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직업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무엇입니까? 평등권입니다. 5. 모든 국민이 국가나 타인에 대하여 일정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청구권입니다. 6.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근로권, 교육권, 환경권 등이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사회권입니다. 7. 인간으로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는 무엇입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는 무엇입니까? 인권입니다. 8.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은 몇 년입니까? 9년입니다. 9. 외국인이 한국 국적이 없이도 거주 기간에 제한 없이 거주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영주권입니다. 10.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만든 사람 즉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작권입니다. 34. 헌법 1. 국가의 통치 조직과 운영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법은 무엇입니까? 헌법입니다. 2. 민주국가에서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해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삼권 분립입니다. 3.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권력을 분립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가 권력을 어떻게 분리하고 있습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4. 민주국가에서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입법부입니다. 5. 우리나라에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의 행정을 맡아보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행정부입니다. 6. 민주국가에서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법에 따라 재판을 하고 대법원 및 대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기관을 통트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사법부입니다. 7. 정치적인 의견이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는 무엇입니까? 정당입니다. 35. 우리나라 법 1.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정한 법규는 무엇입니까? 민법입니다. 2. 범죄의 유무와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법규는 무엇입니까? 형법입니다. 3. 개인의 권리나 이익 문제로 인한 다툼을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해 법원에서 하는 재판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일어난 경우 법원에서 어떤 재판으로 해결합니까? 민사재판입니다. 4. 대한민국 국적에 관련한 법이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한 법률은 무엇입니까? 국적법입니다. 5.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와 외국민의 체류 관리 및 난민의 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은 무엇입니까? 출입국관리법입니다. 6.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정부가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예금액을 보장해주기 위해 제정한 법은 무엇입니까? 예금자 보호법입니다. 7. 한국의 예금자 보호제도에 의하면 예금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입니까? 5천만 원입니다. 8. 판사가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법에 따라 합니다. 9. 다른 사람의 집에 월세나 전세로 사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은 무엇입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10. 조선 최고의 법전은 무엇입니까? 경국대전입니다. 11.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공무원입니다. 12. 금융회사에 대출금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갚지 못해 각종 금융거래 시 제재를 받게 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신용불량자입니다. 13. 다른 사람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생긴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해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위자료입니다. 14. 전세 또는 전월세로 계약하는 경우 법원이나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주택임대차 합니까? 계약을 한 날을 확인해 주기 위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날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확정일자입니다. 15.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를 비롯한 여차의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국정감사입니다. 16. 분쟁이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법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는 대표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소송입니다. 36.
자유민주주의. 1.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국민입니다. 2. 대한민국의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를 말해주세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입니다. 3.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주권이 정부와 국민 중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민에게 있습니다. 4.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민주주의입니다. 5. 인간의 존엄성.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면서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자아를 실현하도록 하는 이념은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6. 모든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결정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7. 국민이 뽑은 대표가 정치 결정을 대신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간접 민주주의입니다. 8.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의견으로 결정하는 원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국회의원과 대통령 같은 대표자를 뽑는 선거에서 당선자를 결정하는 원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수결의 원리입니다. 9.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보세요. 선거, 집회나 시위, 정당 참여 등이 있습니다. 10. 국민의 합의에 의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차지하여 마음대로 정치를 하는 사상은 무엇입니까? 1인 또는 일정한 집단의 권력을 집중시키거나 일부를 배척하면서 지배하는 정치 제도는 무엇입니까? 독재주의입니다. 11. 의견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촛불을 들고 그 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촛불 집회입니다. 12. 사유재산의 소유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애욕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시키고자 하는 자본주의 이념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시장경제체제입니다. 13.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을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과 같이 싸우겠습니다. 37. 정부 부처. 1. 국민들의 일자리와 관련된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성립된 정부 부처는 무엇입니까? 고용노동부입니다. 2. 국민의 안전, 편의와 관련된 일을 맡아보는 정부 부처는 어디입니까? 공무원 선발, 교육 및 행정기관 조직 등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행정안전부입니다. 3. 인적자원 개발 및 학교교육 등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교육부입니다. 4. 국가들 간의 외교 등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외교부입니다. 5. 통일 및 남북 대화, 교류 등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통일부입니다. 6. 국방 및 안보 등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국방부입니다. 7. 국민보건 및 사회복지 등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부입니다. 8. 여성, 가족, 아동, 청소년 등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부입니다. 9.
고용노동부의 아래 기관으로 일자리를 구해주고 해결해주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입니다. 10.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툼이 있을 때에 이를 해결해주고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개인과 개인의 다툼을 해결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법원입니다. 11. 우리나라의 법원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입니다. 12.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자를 처벌하고 국민 모두의 인권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부 부처는 어디입니까? 법무부입니다. 13. 시나 군을 단위로 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과 관련된 일을 맡아 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교육부의 아래 기관으로 각 지역의 교육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교육청입니다. 14. 중앙행정기관의 하나이며 국방부 소속으로 징집, 소집 타위의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병무청입니다. 15. 국가기관과 국민 사이의 분쟁이 발생 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법률이나 정부의 정책이 헌법과 헌법 정신에 비추어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헌법재판소입니다. 16.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헌법기관은 무엇입니까? 감사원입니다. 17.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법을 만들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국회입니다. 18. 방역, 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 시험, 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은 어느 기관입니까? 질병관리청입니다. 19. 중앙행정기관의 하나이며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내국세의 부과, 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곳은 어디입니까? 국세청입니다. 20.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법을 만드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국회의원이 일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국회의사당입니다. 21. 한국의 대통령이 머무는 곳이며 대통령이 나라 일을 보는 곳은 어디입니까?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22. 3심 재판을 담당하는 곳이며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리는 최고 법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은 무엇입니까? 대법원입니다. 23. 예방접종과 치료 건강관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입니다. 24. 이혼, 상속 따위의 가정에 관한 사건과 소년에 관한 사건을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된 법원입니다. 무엇입니까? 가정법원입니다. 38. 제도 1. 가짜 이름이나 다른 사람 이름이 아닌 오직 본인의 이름으로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금융실명제입니다. 2.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에게 무보수로 일정 기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사회봉사명령입니다. 3.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대중교통을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환승제도입니다. 4. 3심제도에 대해 말해보세요. 한 사건에 대하여 3번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5.
진흥왕이 인재 양성을 위해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한 제도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제도는 무엇입니까? 화랑제도입니다. 6. 주민 스스로 지역 대표를 뽑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방자치제도라고 합니다. 7. 사람들이 안심하고 예금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부실해지거나 망하게 되어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예금자 보호제도입니다. 8. 국가가 낮은 임금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으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여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최저임금제입니다. 9. 국가에서 빈곤층을 대상으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10. 2개 이상의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복수정당제입니다. 11. 조선 태종 때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풀어줄 목적으로 궁궐 앞에 북을 매달아 두고 치게 한 제도는 무엇입니까? 신문고 제도입니다. 39. 세금 1. 개인에게 소득이 생기면 국가에 내는 세금은 무엇입니까? 소득세입니다. 2. 국민이 일을 해서 세금을 어디에 냅니까? 세무서입니다. 3.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기,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기, 차에서 안전띠를 안 매기 등 가벼운 잘못, 즉 경범죄로 적발되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 벌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범칙금입니다. 40. 보호구역 1.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구역은 무슨 구역입니까? 노인보호구역입니다. 2.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구역은 무슨 구역입니까? 장애인 보호구역입니다. 3. 유치원, 학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등의 주변 도로의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의해 필요한 일정 구간에 대해 지정된 구역이며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 구역은 무엇입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4.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주차된 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 구역은 무엇입니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입니다. 5. 한국 전쟁을 멈추게 했던 휴전협정 당시 남, 북한은 휴전선으로부터 남, 북으로 각각 2km씩 병력을 배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지역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비무장지대입니다. 41. 한국의 신문사 및 방송국 1. 한국의 방송국을 말해보세요. KBS, MBC, EBS, SBS 등입니다. 2. 대한민국의 교육방송국은 무엇입니까? EBS입니다. 3. 대한민국 신문사의 이름을 3개 이상 말해보세요.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등입니다. 42. 거주 형태 1.
거주 형태 중 집주인에게 매달 일정한 돈을 내고 집이나 방을 빌려 쓰는 거주 형태는 무엇입니까? 월세입니다. 이 집주인에게 일정한 기간 금액의 보증금을 맡기고 계약 기간 동안 집을 빌려서 생활하는 거주 형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전세입니다. 43. 한국 시험 1. 우리나라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매년 11월에 반드시 치러야 하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대학 수업 능력 시험입니다. 수능 2. 보통 시험을 보는 날에 가족이나 친구들이 무슨 선물을 해줍니까? 엿이나 찹쌀떡입니다. 44. 회사 1. 아내와 남편이 모두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맞벌이입니다. 2. 일정한 시간에 일을 끝내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퇴근입니다. 3. 회사나 어떤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회식입니다. 4. 노동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취직하지 못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실업자입니다. 5.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일자리를 갖지 않거나 갖지 못하는 상태는 무엇입니까? 실업입니다. 45. 쇼핑 1. 보통 물건을 사려면 마트나 시장에 가는데 집에서도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홈쇼핑입니다. 2. 마트에서 물건을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물건을 돌려주고 이미 낸 돈을 다시 받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환불입니다. 3. 물건을 샀지만 마음에 안 들어서 물건을 돌려주고 다른 것으로 바꿉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교환입니다. 46. 은행 1. 사람들의 돈을 맡아 관리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예금을 하거나 돈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은행입니다. 2. 아무 때나 돈을 맡기거나 찾을 수 있는 예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통예금입니다. 3. 전화가 와서 경찰이라고 말하고 개인정보, 주민등록증 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해서 그 정보를 이용하여 돈과 재산이 다 빼앗기는 범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범죄입니까? 보이스피싱입니다. 4. 은행에서 돈을 거래하기 위해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통장입니다. 47. 쓰레기 1.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지정된 장소에 버립니다. 2. 쓰레기를 버릴 때 종류별로 분리하지 않고 쓰레기 봉투에 한꺼번에 담아서 버려도 됩니까? 안 됩니다. 쓰레기는 종류별로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3. 집에서 일반 쓰레기를 버릴 때 무슨 봉투를 사용합니까? 종량제 봉투를 사용합니다. 4. 친구들과 함께 공원에 놀러 가다가 생긴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주변에 있는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쓰레기통이 없으면 집에 가지고 가야 합니다. 5. 환경 보호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말해보세요.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분리수거를 잘해야 합니다. 48. 생활 1. 우리나라의 정식 국가 국호 명칭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2. 대한민국의 수도 어디입니까? 서울입니다.
3. 서울의 옛날 이름은 무엇입니까? 한양입니다. 4. 국경일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태극기를 개양합니다. 5.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말해보세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에게 좌석을 양보하고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6. 공원에서 지켜야 할 질서를 말해보세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너무 시끄럽게 떠들지 않습니다. 7. 상대방이 연령이 높은 사람이거나 지위가 높은 경우 또는 공적인 장소에는 무슨 말을 사용합니까? 존댓말을 사용합니다. 높임말. 8.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다른 사람이 놓고 애린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실물센터에 또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9. 부부가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입니다. 10.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 위해 혼인신고는 어디에 가서 합니까? 시청, 구청, 군청 등입니다. 11. 결혼한 사실을 행정관청에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일이며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 위해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 등에 가서 신고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혼인신고입니다. 12. 한국에서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입니까? 만 18세 이상입니다. 13.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입니까? 만 18세 이상입니다. 14. 아기가 태어나면 무슨 신고합니까? 출생 신고합니다. 15. 아기가 태어나면 어디에 가서 출생 신고합니까? 행정복지센터입니다. 16. 자녀가 태어난 후 며칠 이내에 출생 신고를 해야 합니까? 한 달 이내에 출생 신고를 해야 합니다. 17. 대한민국 상징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한복, 한글, 한옥, 김치 등입니다. 18.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는 무엇입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태극기이며 박영효가 만들었습니다. 19. 한국을 상징하는 국화는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무궁화이며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은 꽃이라는 뜻입니다. 20.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갔다가 무엇을 받아서 약국에 갑니까? 처방전입니다. 21.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기간을 다 합쳐서 몇 년입니까? 12년입니다. 22. 아기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습니까?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입니다. 23. 아기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유치원에 보낼 수 있습니까?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입니다. 24. 화재가 났을 때 어디에 신고해야 합니까? 소방서에 전화해서 신고합니다. 119. 25. 화재 현장에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의 재해 등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일을 하는 사람 공무원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소방관입니다. 26. 불이 난 것을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119입니다. 27. 도둑이나 강도를 만났을 때 긴급 전화번호 또는 범죄신고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112입니다. 28. 대한민국 국민이 여권을 만들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구청이나 시청 또는 도청 등입니다. 29. 눈이 아프면 어디로 갑니까? 안과입니다. 30. 자동차를 탈 때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몸을 좌석에 붙들어 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전벨트입니다. 31.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친구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잘못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바르게 알려주겠습니다. 32. 임신하는 동안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미리 교육을 시키기 위해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생각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태교입니다. 33. 선거하러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주민등록증입니다. 국가가 발행한 신분증. 34. 제사 때 제사상 위에는 어떤 음식이 있습니까? 배, 대추, 사과, 부침개, 떡 등이 있습니다. 35. 돌아가신 조상을 생각하며 정성을 나타내기 위해 음식을 바치고 절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제사입니다. 36. 당신이 사는 지역에 있는 유적지를 말해보세요. 37. 동네 지역마다 대표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장입니다. 38. 함께 사는 사회에서 지켜야 할 기초 생활 질서에 대해 말해보세요. 대중교통을 기다릴 때 줄서기,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기, 노약자석 양보하기, 사람들이 다 내리고 난 뒤에 타기 등입니다. 39. 5일마다 열리는 시장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5일장입니다. 40. 이민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적을 취득하고 체류 자격을 변경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회통합 프로그램입니다. 41. 한국 사람들은 주로 사용하는 SNS는 무엇이 있습니까? 두 개 말해보세요.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입니다. 42. 외국인이 우리나라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거로 뽑을 수 있습니까? 외국인은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뽑을 수 없습니다. 43. 대한민국은 삼면이 동해, 서해, 남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독도가 있는 바다는 어디입니까? 동해입니다. 44. 베트남 전쟁 중 뿌린 제초제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고엽제입니다. 45. 사회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사실이나 해설을 널리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종이로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신문입니다. 46. 교통사고 나면 어디에 신고합니까? 경찰서 112에 신고합니다. 49. 가족 간 호칭. 1. 남편의 아버지를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님입니다. 2. 남편의 어머니를 어떻게 부릅니까? 어머님입니다. 3. 남편이 아내의 아버지를 어떻게 부릅니까? 장인어른입니다. 4. 남편이 아내의 엄마를 어떻게 부릅니까? 장모님입니다. 5. 어머니의 남자 형제를 어떻게 부릅니까? 외삼촌입니다. 6. 아버지의 남자 형제를 어떻게 부릅니까? 삼촌입니다. 7. 남편의 남동생을 어떻게 부릅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도련님이라고 부르고 결혼한 후에는 서방님이라고 부릅니다. 8. 나와 부모님의 간에는 몇 촌입니까? 1촌입니다.
9. 남편이나 아내의 형제자매 아이들 간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사촌이라고 부릅니다. 50. 기본 문제. 1. 남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2. 자녀 아기가 있어요? 3. 아기가 몇 살이에요? 4. 남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5. 시아버님의 성함은 무엇입니까? 6. 시어머님의 성함은 무엇입니까? 7. 시부모님과 같이 살아요. 8. 한국에 온 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9. 한국에 언제 오셨습니까? 10. 공부는 많이 하셨습니까? 11. 준비는 많이 하셨습니까? 12. 앞에 있는 문장을 좀 읽어주세요. 13. 주민등록증 번호를 불러주세요. 14. 집 주소 좀 불러주세요.